갈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뭘 테이크아웃 하냐고? 햄버거? 커피? 아니, 주꾸미. 2022 서천 주꾸미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금토일 서천 마량포구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살아있는 주꾸미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당초 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태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지사 출마 요청을 받아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출마 요청에 당혹스럽고 고민스러웠다며 5일 오전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6일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그동안 준비해왔던 원내대표 출마를 접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현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죠. 노방래 현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적임자라며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군수는 이른 출마 선언의 이유와 불가피한 경선으로 경쟁해야 할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 등 그간 귀추가 주목됐던 여러 사안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와 조중현 후보가 출마 선언을 발표한 기자회견을 마친 가운데 노방래 현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노 군수는 군수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선 8기 서천군수 레이스에 합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서천군수로 출마함을 선언합니다. 현 군수의 출마 선언에 그간 관심이 쏠렸던 만큼 여러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취재진의 현역 단체장으로서 도내 첫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노 군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절박한 심경으로 나섰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노방래는 신청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확실히 나아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우리 군 의원님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들께도 양해하고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출마 예정을 이달 중후반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쳐있는 군민에게 네거티브 공방 등이 피로감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20일 전후로 이렇게 대략 예정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와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 풍토들이 어느 지역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3자 경쟁 구조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른 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두 분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큼 서천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 분야에서 잘 해왔고 그래서 그분대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고 서천군 저 노방래만치
저만치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하고요.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맞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일부 후보의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세대 교체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기는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은 자신이 서천에 필요하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후보들이 언급한 노군수 집권 시기 서천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됐습니다. 취재진이 노군수의 군정 동안 인구 소멸 현상이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노군수는 이런 문제는 모든 농어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임 나소열 군수가 장항산단 조성을 포기한 것이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해진 것이라며 나소열 군수 시절 갯벌 매립 산업단지를 포기하고 생태도시로 방향을 튼 것이 결정타였다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노군수는 자신이 군수로 지내는 동안 군재정은 채무 없는 예산 6천억 원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마서 송내리와 장항 창선리 간 도로 개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정부 사업화 등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민선 6기와 7기에 펼쳐놓은 사업을 마무리 짓고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해 민선 8기 서천군수에 도전한다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민선 6기, 7기 기반을 다진 모든 사업들을 완성시켜서 우리 서천의 재도약과 함께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이 밖에 민선 8기 공약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적 지원, 신성장 4대 전략사업 기반 완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필수 노동자를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현 노방래 군수까지 서천 군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며 국민의힘 소속 군수 후보군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4월 말로 회자하는 당내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중현 전 김태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6일 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조 후보는 서천의 젊은 일꾼이 되겠다는 포부에 걸맞게 아침 급식 사업 등 신선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보수 지지 세력 중 젊은 3040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조중인이 이끄는 서천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일할 열정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일 자신을 젊은 일꾼이라고 칭하는 조중현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서천군수 예비 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지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 젊음을 강조하는 후보는 조중현과 조동준 예비 후보, 실제로 군수 후보군 선상에 함께 이름을 올린 62년생 유승광 후보, 57년생 김기웅 후보, 그리고 현 군수인 49년생 노방래 군수와 비교했을 때 두 후보는 확연히 젊은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조중현 예비 후보는 젊은 사람다운 신선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날 조 예비 후보는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침 급식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 확대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자녀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급식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파악하는 바로는 사업이 시행된다면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덧붙이며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한다고 하면 전국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중고생 8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인구가 약 한 3,5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군비 재정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이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한 건 자신의 정당 지지 세력인 보수층 중에서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 3040 학부모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 예비 후보는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문화 등을 위한 체육 예산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임대 농장 조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타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일각에서는 젊은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듯하다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아 전용 복지센터 설립, 청년 초기 창업 50억 펀드 조성 및 기금 확대, 서천 볼거리를 활용한 지역주도형 관광 혁신 기반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가 그리는 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내 경선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당내에서 노방래 예비 후보와 김기웅 예비 후보 등 당내 3자 구도가 형성된 만큼 경선 방식이 확정된 이후의 상황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1일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쳤어야 하는데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아 지역 내 지방선거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비 후보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핑계로 선거구 획정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기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도의원 선거의 경우 장항,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1선거구와 서천, 시초, 문산, 판교, 종천, 비인, 서면 2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2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에 집중하며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미뤄왔습니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차선책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광역의원 정수만 조정하는 안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 지역인 서천군의 도의원 선거구 축소 문제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서천군의 선거구 축소가 사실상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선거구에는 전익현, 2선거구에는 양근봉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17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도의원 출마 예정자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역구 획정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한경석, 신용호 의원 또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두 후보의 치열한 경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충남 서천군 선출직 공무원 10명의 재산 평균이 8억 4,490만 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났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연호 군 의원의 신고 금액은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노방래 군수와 20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6명의 군의원과 2명의 도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남도가 도군 의원과 단체장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수와 군의원 7명, 도의원 2명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선출직 공무원은 이연호 서천군 의원입니다. 신고액은 24억 7,075만 5천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노방래 군수의 신고액보다 8.5배가 넘는 수치로 약 20억 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 36억 2,061만 6천 원 대비 11억 4,986만 1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번 신고에 앞서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11억 원가량이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본인 소유 차량 6대와 건물 6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배우자 명의 1채 등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군수의 재산은 2억 891만 9천 원으로 서천에서 가장 재산이 적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2014년 노군수는 취임 당시 8,256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4,653만 7천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후 꾸준히 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도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전익현 도의원은 종전 대비 2억 6,739만 2천 원 늘어난 8억 1,041만 6천 원, 양근봉 도의원은 종전 대비 5,388만 2천 원 늘어난 4억 1,706만 8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군의원의 경우 나학균 군의장은 종전 대비 976만 4천 원 늘어난 4억 8,691만 2천 원, 김경재 군의원은 종전 대비 1억 3,317만 원이 늘어난 21억 6,412만 1천 원, 노성철 군의원은 종전 대비 1억 1,849만 8천 원 늘어난 9억 9,126만 5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강신두 부의장은 종전 대비 1,946만 3천 원이 늘어난 2억 3,092만 7천 원, 조동준 군의원은 종전 대비 8,279만 7천 원이 늘어난 3억 791만 5천 원을 신고하는 등 이현호, 김하진 군의원을 제외한 7명의 도 군의원은 모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김하진 의원은 종전 4억 1,154만 1천 원에서 5,083만 2천 원 줄어든 3억 6,070만 9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난해 겨울 원인을 알 수 없는 꿀벌의 집단 실종과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밖을 나간 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른바 꿀벌 실종. 게다가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생충인 꿀벌 응애까지. 서천군 내 양봉농가의 피해는 얼마나 클지 현장에 고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평균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빠져나간 벌이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살충제의 효과조차 보지 못하는 기생충인 꿀벌응애로 꿀벌의 폐사가 이어져 전국 양봉농가는 더욱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에 걸쳐 국내 양봉농가의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는 전남, 전북, 경북 등이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약 6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서천군 내 양봉농가는 129곳으로 지난 2월 기준 농업기술센터의 월동봉군 피해조사에 따르면 관내 10호 농가를 기준으로 평균 55%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황인남 서천군 양봉협회장은 2년 동안 꿀 채밀량이 급감해 더 이상 꿀을 얻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40년쯤은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꿀이 안 나와요. 2번 이렇게 떴거든요. 지금 한 번 뜨기도 어려워요.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타업종에 비해 부실하다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세금 내잖아요. 응? 소상공인만 한 게 아니고 다 내잖아요. 그러면 양보하는 사람도 뭔가 좀 이렇게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 서천군은 매년 양봉농가에 기자재와 사료 등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극심했던 피해에 대해선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 꿀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열매도 맺기 힘들어집니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날씨가 훈훈해지고 꽃이 피어나면 봄을 실감하는데요. 올해 서천군의 지역 곳곳에도 개화가 시작돼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핀 노란 개나리와 서서히 여린 벚꽃을 펴내는 벚나무들까지 봄의 현장을 고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을 맞은 서천군에도 형형색색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중 봄을 알리는 대명사는 단연 벚꽃.
지난 4일까지 벚꽃도 개화를 시작했지만 드문드문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한 벚나무도 보입니다. 평균 개화 시기가 벚꽃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개나리는 활짝 펴 이른 봄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상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벚꽃의 개화는 관측소가 있는 서산을 기준으로 4일경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3월 말경 낮아진 기온으로 전국 벚꽃 개화일이 3, 4일 정도 늦춰져 오는 8일에는 모든 벚나무의 꽃망울이 터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평년보다 3일 빠르며 지난해보다는 8일가량 늦습니다. 벚꽃의 만개는 통상 개화하고 일주일 뒤로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5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개화는 모두 작년보다 늦고 만개는 평년보다 이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천군 내에는 문헌서원과 하구뚝, 마량리 동백나무숲 등에서 벚꽃을 비롯한 봄꽃의 아름다운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충객들로 북적일 올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철저한 개인의 방역도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서천군이 2022 충남형 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천군이 2022 충남형 마을 만들기 공모에 3개의 마을이 선정돼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화양면 장상리 장상마을, 마산면 관포리 상관마을, 한산면 지연 1리 마을입니다. 서천군은 지난해에도 충남형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에 선정돼 판교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서천군 농정과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 키다리병은 벼에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풀의 길이가 2배 가까이 커져 키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한 연시회와 모짜리 교육이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찾아가는 벼 키다리병 예방 연시회와 모짜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시회는 본격적인 모짜리 시기를 앞두고 키다리병과 벼 종자 전염성 병해충 등의 발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과 연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업의 약재 판매장을 찾아 실시됩니다. 연시회는 벽시 종자 미소독에 따른 키다리병 발병 연시와 온탕 소독과 약재 소독을 통한 예방 연시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 종자 확보를 돕기 위한 발화율 검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청년단체들과 소통하며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충남청년연대. 충남청년연대는 선언식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언식에서 양승조 지사와 청년단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과 공동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선언식에는 충남도 내에 있는 23개 청년단체를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청년협력연대를 구축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청년이 미래를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킨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누구나 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달부터 충남소방본부는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여 서비스는 충남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근 소방서에 유선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원활한 교육을 위해 장비 대여 시 교육 동영상도 함께 제공하며 장비는 5일간 대여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말동무를 대신합니다. 대전시는 인공지능 캐릭터 개발 회사인 미스터마인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AI 돌봄 로봇을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일상 케어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500명에게 6개월간 무상으로 AI 로봇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말동무 로봇을 통해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들도 돌봄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돌봄 로봇에는 AI 음성인식 기술이 탑재돼 있어 대화를 통해 우울증 등 이상 징후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 이상 징후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인구 유출 도시에서 인구 유입 도시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5일 대전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구현과 시책 발굴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일자리, 산업,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현황과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등 4대 인구 변동 요인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을 듣고 인구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천관 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귀농인 농부 육성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7년 3월 28일 이후 도시 지역에서 농업의 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서천 귀농인으로 심사 이후 20명을 선발해 세대당 100만 원 한도 내 영농자재 구입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귀농귀촌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난 4일 서천군 판교면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판교면장은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키트 사용법과 개인 방역수칙을 안내했습니다. 김 면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부터 5일간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전국 요트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종목은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 보딩입니다. 오는 8일 오전 11시 춘장대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 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 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